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CEO가 인정하는 최대 라이벌,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제가 어떤 대응 방법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킬러가 인정하는 현재 이더리움 킬러는 아마도 자타공인 솔라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도 에이다였다, 이게 네오였다, 뭐 아발란체도 뜬 적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킬러들이 나왔지만 현존 최강은 지금 솔라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가 인정하는 미래의 나의 킬러, 솔라나 킬러는 누가 될 것인가? 솔라나 CEO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나름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터뷰는 뒤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그 코인은 베이스입니다. 근데 베이스는 이더리움 이제 레이어 2 코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솔라나와 이더리움 처음 추월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일일 발행량이 아닙니다. 발행량은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위고요. 일일 거래량, 하루에 이제 사고 파는 스테이블 코인을 베이스의 이제 고속도로 안에서 사고 파는 거래량이, 따지고 보면 10월 26일 딱 하루, 이제 딱 하루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제치고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날에 이제 스테이블 거래량의 100% 중에 30%가 베이스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스테이블 코인의 누적 거래량 1위는 솔라나였고요. 2위가 이더리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현존 최강 이더리움 킬러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베이스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이더리움이 느리니까 싸고 빠르게 하기 위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하나고요. 코인베이스가 발행을 했고 밀어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난 성장세를 뚫고 지금 레이어 2 중에 그냥 TVL 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코인이 없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코인이 없고요. 그냥 블록체인만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가지고 누가 사고 판다, 이거는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가 뭐 코인베이스가 밀어서인지 굉장히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 뭐 밈코인 생태계도 커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TVL도 그냥 레이어 2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 그냥 모든 코인 다 합쳐서 TVL이라고 하죠.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돈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이스의 양이 무려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제 대신에 이제 베이스가 코인이 없으니까 이에 대한 대체 투자, 물론 밈코인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론 코인베이스, 뭐 코인베이스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뭐 딱히 코인베이스의 상승세와 베이스의 상승세가 뭐 아주 정비례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 투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옵티미즘인데요. 사실 이 베이스가 옵티미즘에서 출발한 코인입니다. 이 안에서 노는 코인인데 지금 옵티미즘을 훨씬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거든요. 원래 근데 옵티미즘과 베이스는 뭐 수익이라든지 거버넌스를 공유하는 계약,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옵티미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동일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옵티미즘은 생각보다 아직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출어람 해버린 이 코인이 바로 베이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TVL, 그러니까 모든 전체 코인에서 쉽게 말하면 이 코인 세상에서 돈으로 쓰여져 있는 확률, 퍼센티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1위는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선 이더리움이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블록체인, 뭐 예치를 하겠다, 대출을 하겠다, NFT를 사겠다, 모두 이더리움으로 다 쓰고 있다. 근데 2위에서 3위가 제가 캡처를 할 때 계속 바뀌더라고요. 원래 항상 트론이 2위였거든요. 근데 3위 됐다, 2위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솔라나가 치고 와서, 야, 솔라나가 2위가 돼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가 보면 솔라나가 3위가 돼 있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솔라나가 엄청 치고 왔다. 3위가 트론, 4위가 바이낸스, 그리고 5위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그리고 6위 아비트럼, 비트코인 파이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고, 폴리곤, 아발란체, 수위 순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돈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건 옵티미즘까지 요 10위권 안에 들어서요. 이더리움 계열이 10개 중에 5개를 차지했었는데, 보시면 옵티미즘이 한 12위 정도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 틈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수위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솔라나 창업자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하는데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이제 다 아시죠? 이 베이스가 솔라나의 최대 경쟁자라면서 양심 고백을 하는데요. 왜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활동량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모든 정량 지표로 볼 때 베이스가 솔라나와 가장 근접한 경쟁자다. 내가 지금은 이더리움 킬러긴 한데 내 수준으로 올라온 게 베이스가 괜찮은 것 같다. 지금 그 야코벤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솔라나 CEO가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솔라나가 지금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낮은 거래 수수료 때문이다. 빠른 것도 빠른 거고 높은 수수료 이더리움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낮췄던 게 굉장히 이제 퍼져나가기에 용이했다. 뭐 이렇게 일단 고백을 하고요. 제가 이제 양심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베이스에 이어서 수이야 앱토스도 솔라나의 경쟁자임을 인정하며 굉장히 많이 가격도 그렇고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여러 지표도 좋았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수이랑 앱토스 다 좋은데 기능과 가격 측면에서 내 생각엔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여기까지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다른 이제 코인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얘기도 합니다. 솔라나의 상황은 어떤가? 솔라나가 지금까지 이더리움 대비 10배의 개선을 이뤄낸 것과 달리, 자, 솔라나도 이제는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 사실 뭐 사가폰도 내고 마케팅도 잘하고 밈코인 열풍도 있고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추가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 CEO가 지금 제가 그래서 양심 고백이라고 한 겁니다. 솔라나의 차별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다들 이제 솔라나를 치고 올라오는데 나 더 이상 카드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약간 헷갈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솔라나랑 뭐 수이랑 뭐 앱토스랑 가격이 다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사람들이 다 이걸로 갈아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좋아 보이는 솔라나, 수이, 앱토스를 그러면 사야 될까요? 아니면 솔라나 CEO가 얘기한 대로 추가 개선이 어렵다는데요. 또는 고점에 있는 것 같은데 팔아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아마도 대부분 전자를 생각하실 경향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좋으면요. 그냥 좋아 보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최근에 이 알트코인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정말 이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셀레스티아라는 코인이 저는 투자한 적도 없고 뭐 그냥 대충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코인에 대한 이제 속보 같은 걸 보면서 제 의식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셀레스티아는 간단히 얘기하면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전혀 어렵게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모듈러가 뭐냐? 보통은 이 모놀리틱 해가지고 그냥 한 층에서 뭐 연산이다, 세틀먼트다, 합의다, 데이터 가용성 다 진행이 되니까 뭐 통일성은 있는데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모듈러, 뭐 조각조각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느낌으로 분할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는 여기서 돌아가고 요거는 여기서 돌아가니까 이제 각자의 층에서 하니까 빨리 돌아간다. 이 새로운 개념을 제 기억에 작년 초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엄청난 펌핑이 나왔었던 그 코인이 바로 셀레스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코인리스 속보를 보니까 이번 주 토큰 언락 일정 매주 이게 코인리스에 뜨잖아요. 근데 엄청난 셀레스티아 유통량 무려 80%가 79%가 하루에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뭐 0.6%, 0.4%, 뭐 2%, 뭐 이 정도면 이제 약과인데 80%? 예전에 이런 거 한 번 또 기억이 나죠. 예전에 아비트럼도 뭐 80% 가까운 물량이 한 번에 쏟아 나오면서 가격이 엉망됐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이 났더라고요. 자, 올해 이 셀레스티아의 전성기는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2월이었거든요. 막 그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제가 이거를 막 알아봤던 기억이 나요. 알아보니까 언락 일정을 제가 봤는데 이거 한 11월쯤에 대량 언락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처음부터 지금 가보는 겁니다. 제가 셀레스티아를 접하는 방법을 이거 한번 언락 일정 알아봐야겠는데 해서 예전에는 tokenunlock.com이었는데 이 사이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tokenomist.ai. 야, AI 열풍이
보나 봅니다. 사이트 이름까지 바꿨어요. 아무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 TIA를 치면 여기에 대한 언락 일정,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언제 풀리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요때입니다. 11월 1일, 아까 10월 30일이었죠. 자, 이때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죠.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자마자 작년 말부터는 언락 이제 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잘 펌핑을 했었구나. 그러나 이때 이후로부턴 80%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지금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겠구나. 이거 가격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혹은 미리 떨어졌겠는데 한번 가격을 봐볼까 해서 이거는 이제 업비트에는 없고요. 빗썸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 작년 말에 이 빗썸 상장될 때 이거 뭐 말이 안 되게 한번 올라왔다가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그리고 사실 웬만한 코인들의 전성기는 올해 3월이었잖아요. 그러나 셀레스티아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뭐 스테이킹 할 때 이자도 한 15% 이상 줬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1월, 2월에 정점을 찍고 뭐 지금 쭉 떨어졌죠. 그래서 3만 원 정도 했던 게 7천 원이니까 그냥 뭐 다른 코인과 비슷하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최근에.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최근에 이제 뭐 셀레스티아에 관심이 있다. 왜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자, 그러면 무슨 이슈 있었는지 한번 더 찾아볼까 하면서 제가 코인니스를 더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이 약 35개의 신규 암호화폐 투자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이 35개 후보 안에는 여기 보니까 셀레스티아가 빼꼼 들어가 있네요. 뭐 에어로드롬, 도지, 월드코인 등등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인정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일단 이 기사는 아이에겐 레이어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통량보다 스테이킹 물량이 더 많다. 이게 왜 이제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 셀레스티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초기 물량이 묶여 있는 걸 락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락업돼 있는 투자자들의 보유량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소 뭐랄까요? 파격적인 혜택이잖아요. 초기 투자자들은 원래 그냥 꽉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묶여 있는 거를 그것도 한 15%인가 그 셀레스티아가 초기에 이자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킹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낮다는 거죠. 이자를 많이 줬는데 반대로 이 락업한 사람들이 다 스테이킹을 죄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스테이킹된 초기 락업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뭐 스테이킹 물량의 이자율까지 낮출 수 있다. 아, 이거 조금 가격이 힘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언락이라든지 이런 악재로 가격이 정말 엉망이 되면 한번 소액 사볼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의식의 흐름대로 정말 제가 실제 알아봤던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액 사볼까? 왜요? 가격이 엄청 떨어졌으니까 악재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 기준은 이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솔라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사신 분들은요, 왠지 막 자부심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코인들보다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자, 이때도 자신감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죠. 자, 이 솔라나의 주봉 차트를 제가 업비트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1년도 말에 뭐 3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뭐 숱한 좌절을 겪고 이게 이제 아마 테라루나에 이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말 거래량이 터졌었죠. FTX 사태를 겪으면서 이때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이게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까지도 뭐 25,000원, 26,000원 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2만 뭐 얼마 3만 원짜리가 뭐 30만 원 갔으니까 아직 불장도 안 왔는데 이 정도다. 사람들이 자신감에 차 있고 뭐 지표가 좋아졌고 엄청 뭐 밈코인이 많아졌고 이해는 하는데요.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걸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이 상황에서 사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 상황에서 그 FTX 사태 맞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뭐 조금이라도 쏘기도 하고 리플조차도 뭐 좀 쏘는 날도 있고 한데 다른 친구들 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들고 있으라고 만약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 이렇게 나타냈는데 엄청나게 욕을 했겠죠. 장난치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뭐 FTX 사태는 차치하고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에버랜드 파이낸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앱 서비스를 종료했다. 뭐 지표가 나빠지고 뭐 사람들이 팔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돈이 없다고 앱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겁니다. 유동성 위기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FTX 사태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결국 루나꼴 날 것이다. FTX 바라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겠죠. 실제로 망했으니까요. 숏겜이 몰리고 NFT 급락, 위기의 솔라나. 근데 이때 샀으면 정말 기회였을 텐데 살 수가 없다. 근데 샀어야 됐죠. 저는 이때는 못 샀지만 그 SEC가 작년 6월에 뭐 폴리곤이다, 에이다다, 솔라나다 굉장히 힘들게 했었잖아요. 증권이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면서 저는 이더리움을 많이 샀어야 돼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샀는데 좀 아쉬우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솔라나를 많이는 못 사서. 그러나 뭐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이 대목은요. 비탈릭 부테린이 22년 12월이었으니까 솔라나에 대한 불신과 욕이 극에 달했을 때 비탈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FTX 사태 직격탄 맞은 솔라나를 손을 잡아줍니다. 사실 지금이야 경쟁자네 뭐네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이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만 나쁘게 생각하면요. 솔라나 뭐 별로다. 뭐 없어져야 마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됐을 법한데, 이때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번영을 위한 기회를 얻길 솔라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줍니다. 물론 너무 뭐 이상적인 발언을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 비탈릭을 다시 봤었거든요. 남의 위기를 짓밟지 않고 이렇게 손잡아줬던 건 제 기억 속에 일단 좀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항상 오르면 이거 좀 다른 거 팔고 사보고 싶은데 그리고 떨어지면 그리고 또 더 떨어지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지표가 엉망이고 펀더멘탈도 박살이 나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항상 갖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하는 분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거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트레이더가 하는 행동이에요. 트레이더가 어디 뭐 선 뚫고 올라가면 매수, 어디 선 떨구고 이제 내려가면 손절. 여러분들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베스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트레이더의 관점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인베스터의 관점을 보고 자꾸 이런 걸 이제 여쭤보시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제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트레이더의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뭐 뚫으면 손절, 뭐 뚫고 올라가면 뭐 매수 이런 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은 뭐냐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트 이더에 힘을 많이 주고 알트는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질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게 씨를 뿌리며 기다린다. 이게 저는 그냥 정답에 가까운 인베스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뭐 한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제가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뭐 여러 채팅방에 들어가서 시장 반응을 뭐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는 부동산조차도 여기 보시면 남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았다가 투자했다가 물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의 하소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기만 한지 궁금하네요. 뭐 이런 한마디에 뭐 더 흔들리고 있죠. 뭐 이제 뭐 본전은 고사하고 손해나 안 보고 발 빼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이렇게 꽤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대출 규제가 생기자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부동산을 팔고 싶다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써놨는데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보고요. 그 귀중한 실패 경험이 미래에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답을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